멘토 엑스트라도 높이가 자연스러운 모더레이트 플러스와 높이가 어느 정도 높은 모더 하이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제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모티바 데미와 멘토 엑스트라, 멘토 부스트에 있는 모더레이트 플러스입니다. 이런 보형물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슴 컵 사이즈를 대략적으로 2컵 정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목조목TV 성형외과 전문의 조정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슴 확대 수술을 고려하실 때 두 가지 대표적인 보형물 회사 모티바와 멘토 보형물을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슴 확대 수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가슴 보형물입니다. 마지막까지 고민하시는 것은 가슴 보형물의 사이즈, 보형물 회사인데요. 두 가지 보형물 회사의 특징, 그리고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라인업들, 그리고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보형물은 멘토 보형물과 모티바 보형물입니다. 멘토 보형물은 멘토 메모리 겔이라고 불리는 보형물인데요. 클래식, 엑스트라, 부스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스트가 가장 최근에 나왔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보형물은 엑스트라 보형물인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클래시컬한 스무스 보형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보형물의 표면이 투명하게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 신체에 사용돼서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임상 데이터도 상당히 오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보형물이고 부드러운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형물의 종류 라인업은 높이가 낮은 클래식과 그리고 중간에 해당하는 모더레이트 플러스, 높이가 높은 모더 하이, 그리고 가장 높은 하이까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모더레이트 플러스 보형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파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멘토 엑스트라가 멘토 부스트보다는 안에 사용되어 있는 겔이 훨씬 더 부드럽기 때문에 멘토의 장점인 부드러운 촉감을 위해서는 멘토 엑스트라가 가장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형물은 모티바 어고노믹스입니다. 사실 어고노믹스 2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아직 한국에 허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모티바의 장점은 이렇게 리플링 없이 어느 정도 탄성을 가진 보형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고노믹스 2의 경우에는 이런 탄성을 좀 줄이고 보형물의 쉘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좀 더 잘 늘어나는 슈퍼 실리콘을 이용해서 보형물이 좀 더 말랑말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에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조만간 한국의 식약처 승인을 받고 나면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티바의 특징은 불투명한 표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텍스처는 아니고 스무스 보형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평균적인 러프니스는 3.2 마이크로미터 정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미끄럽지는 않은 그런 형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멘토와 더불어서 충분히 어느 정도 긴 기간 동안에 임상 시험을 통해서 안정성을 검증받은 보형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티바의 장점은 꽉 차 있는 풀 필링인데요. 가장 높이가 낮은 미니에서부터 데미, 풀, 콜셋까지 총 4가지가 있고, 실제로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보형물은 안에 칩이 없는 일반적인 보형물이지만 외국에서는 UID 칩이라고 해서 QID라고 하는 안쪽에 RFID를 활용해서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칩이 들어있는 것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표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ISO 분류는 스무스와 마이크로 텍스처, 마크로 텍스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표면에 돌기가 어느 정도 평균값을 가지는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클래식한 표면을 가지고 있는 멘토 보형물은 러프니스가 0.3 또는 1 미만이고, 이렇게 모티바처럼 불투명하게 보이는 것은 3.2 마이크로미터 정도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다 보기의 외형상으로는 다르지만 ISO 분류상으로는 스무스 보형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크로 텍스처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엘러간 텍스처 보형물이 역형성 림프암을 일으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전 세계적으로 사용은 거의 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한정해서 멘토에 있는 마이크로 텍스처 보형물이 CPG 보형물로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미용적인 목적으로 가슴 확대 수술을 할 때는 스무스 보형물로 분류되어 있는 멘토 스무스 또는 모티바 보형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를 보시면 아마 셀로판 테이프를 상상하실 수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투명한 셀로판 테이프
테이프와 3M의 약간 불투명한 위에 글씨가 써지는 그런 테이프하고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의 약간 거칠기가 있으면 빛이 난반사가 되기 때문에 투명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표면이 완전히 매끄럽게 되면 이렇게 투명한 형태의 쉘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멘토의 보형물에서는 완전한 클래시컬한 트래디셔널한 스무스 보형물로 사용이 되고 있고, 모티바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러프니스를 가지고 있는 불투명한 스무스 보형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면의 차이점으로 인해서 구형 구축률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첫 수술, 그러니까 기본적인 미용 수술에서는 두 가지 다 보형물에 있어서 구형 구축률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한 구형 구축을 겪고 난 이후에 만약에 구형 구축 제거를 하기 위한 수술로 수술을 했을 때는 모티바의 이런 표면에 어느 정도의 러프니스가 있는 것이 이 세포의 콜라겐 합성이나 아니면 피막이 두껍게 형성되는데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티바 보형물이 장점으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형물이 부드러운 점에 장점을 가지고 가야 될 경우에는 멘토 보형물이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너무 얇은 피부이기 때문에 너무 부드러운 보형물에 주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즉 리플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티바 보형물이 조금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보형물을 고르실 때 어느 특정 회사의 보형물이 좋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유선 조직의 촉감, 보형물의 촉감과 비슷한 보형물을 고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몸 안에 들어갔을 때는 겉에서 만졌을 때의 촉감과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내가 가진 살성의 촉감과 보형물의 촉감이 비슷해야 이렇게 수술 후에 만졌을 때 내 살인지 보형물인지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훨씬 더 일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형물의 쉘 두께는 차이가 있습니다. 멘토의 경우에는 멘토 스무스, 멘토 엑스트라, 멘토 부스트 모두 같은 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쉘은 모티바에서 사용되는 쉘보다는 두께가 조금 더 얇은데요. 아무래도 표면에 거칠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께가 두꺼운 상태에서 거칠기를 만들어야 쉘이 너무 얇아져서 파열되는 일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구성을 위해서 모티바는 멘토보다는 아주 약간 더 두꺼운 형태의 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겔도 차이가 나는데요. 멘토 같은 경우에는 멘토 스무스와 멘토 엑스트라는 부드러운 겔이 사용되고 있고, 멘토 부스트는 예외적으로 옛날에 사용되던 폼 스테이블에서 가지고 온 어느 정도 점성도가 높고 탄성이 높은 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티바의 경우에는 멘토 스무스나 멘토 엑스트라와 멘토 부스트 사이 정도의 탄성을 가지고 있는 겔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관적으로 느끼기에는 멘토 스무스 보형물이 가장 부드럽고, 멘토 엑스트라와 멘토 모더레이트 플러스 멘토 모더레이트 하이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촉감의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멘토 스무스와 멘토 엑스트라 모더레이트 플러스는 저는 큰 촉감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멘토 엑스트라 하더라도 모더레이트 플러스처럼 높이가 낮은 보형물과 어느 정도 높이가 높은 모더 하이 제품은 촉감 차이가 좀 있는데요. 실제로 수술했을 때도 멘토 엑스트라 모더 하이를 했을 때 기대한 것보다는 촉감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느껴지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가슴방 크기에서 큰 보형물을 넣을수록 촉감이 단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 보형물을 만져보게 되면 모더레이트 플러스보다 모더 하이가 조금 더 탄성이 높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모티바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멘토보다는 쉘이 약간 더 두껍고 겔 자체가 탄성이 높기 때문에 부스트보다는 말랑말랑하지만 멘토 엑스트라나 멘토 스무스보다는 약간의 탄성도가 높은 편입니다. 멘토 부스트의 경우에도 멘토 부스트 모더레이트 플러스와 멘토 부스트 모더 하이는 촉감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그래프와 같이 어느 정도 말랑말랑한 보형물에서부터 약간의 탄성이 느껴지는 보형물까지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형물은 중요한 부분이 보형물의 폭과 높이가 있다는 것인데요. 같은 라인업에서도 보형물의 디자인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멘토 엑스트라도 높이가 자연스러운 모더레이트 플러스와 높이가 어느 정도 높은 모더 하이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제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모티바 데미와 멘토 엑스트라 멘토 부스트에 있는 모더레이트 플러스입니다. 이런 보형물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슴 컵 사이즈를 대략적으로 2컵 정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A컵이 조금 안 되는 가슴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이렇게 모티바 데미나 멘토 엑스트라 모더레이트 플러스 수술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2컵이 커진 자연스러운 C컵으로 수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A컵이 많이 안 되는 AAA컵이다 그러면 적어도 3컵이 커지게 하는 모티바 풀이나 또는 멘토 엑스트라 멘토 부스트에 있는 모더 하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AAA컵에서 C컵 정도로 가슴이 커질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나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풀 A 또는 B컵이고 한 컵만 커지고 싶다 그러면 높이가 좀 더 낮은 보형물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는 멘토 스무스 클래식 보형물이나 모티바에 있는 미니 보형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가슴 흉곽 크기에 최대한 잘 맞춰서 가슴방에 잘 맞춰서 가장 큰 보형물을 사용하되 디자인은 모더레이트 플러스 또는 모티바 데미 사이즈를 추천하는 편인데요. 일반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계신 가슴 컵 사이즈에서 2컵 정도 커졌을 때 이질감이 적고 촉감이 좋으면서 모양도 자연스럽고 볼륨감이 충분히 크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슴 확대 수술을 할 때 사용되는 두 가지 양대 산맥인 멘토와 모티바 보형물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티바 또는 멘토 보형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면 아래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고 조목조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목조목TV 조종목이었습니다.